라마님. 뭐 앞으로 너무 올랐죠. 네, 지난주에 언급드렸어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싫어. 오. 진짜 그럼 퐁당 얼마입니까? 8천만 원. 딱 얘기하신 대로 8천 네. 찍었네. 어떡하죠?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이제 7번째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자기 가지고 있는 주택의 네. 가치에 대비해서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이제 대출이 됐던 것을 1억 원 제한했네요. 추가적으로 융통하시는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확률이 높은데 수단이 제한된다. 마지막 두 가지는 이제 저한테 좀 타격이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 당장 부동산 추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필요한 돈이 있어가지고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대출 신청하자마자 이게 뜨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적용이니까 신청분까지는 받아주는지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신용대출을 이제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6천이면은 6천만 원 이상 신용대출을 시행할 수가 없게 적용이 됐어요.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한도폭이 제한돼서 나올 겁니다. 1억 나오실 분 한 몇천 손해봐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연소득이 굉장히 높다 하면은 그렇게 큰 손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질 겁니다. 연소득 이내, 연소득까지도 아니고 지금 뭐 은행마다 다른 것 같아요. 조건마다 다르고. 이 금융적인 부분이 너무나 초강력해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사는 게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대응 전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9번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7월 달부터 이제 90%에서 80%로 더 강화시키고 낮췄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젠 빌라 집주인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범 완전히 그냥 선의의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건데, 작년 5월인가요? 그때 미리 공고를 주고 9월에 바로 시행했던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 공시가를 10% 낮추고 비율도 낮췄어요. 네. 그래서 105 보장이 되던 거를 10%로 보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깎았어요. 80%로 깎으니까 이제 곱셈을 하다 보면은 112%가 나오거든요. 네. 공시가의 112%까지만 전세 보증 보험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KB 시세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세입자 있으신 분들은 갱신 계약 때 이제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시면 최소 뭐 1억 기준엔 1,000만 원이고 3억짜리 매물은 3천, 4천 역전세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에서 나홀로 아파트 빌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또 전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말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건물주가 집주인이 이 피해를 한 채당 최소 2천 전후 정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 금액대가 한 3억 정도 이상이면 5천만 원 역전세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갭 투자 방지 목적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첫 번째 전세 비율을 확 낮추면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거고 기존에 3천만 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6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전세를 떼고 반전세 그만큼 없어진 전세금을 뭘로 대체합니까? 월세로 대체하기 때문에 빌라에서는 올 전세가 보기 드물게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반전세 개념이 거의 한 대다수 한 5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완전 월세도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누구예요? 세입자잖아요. 네, 세입자도 피해받고 집주인도 피해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세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전세가 많고요. 빌라는 그냥 거의 월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식처럼 아파트는 올 전세, 빌라는 올 월세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진짜 앞으로 좀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환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억압하고 쪼이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 전략을 펼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결론은 이 9가지 완전히 초강력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잡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쪼이고 압박하고 규제하면 할수록 부동산의 공은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전 정권에서 이미 무려 30번, 2개월에 한 번씩 초강력 규제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규제할 때마다 신기하게 딱 3개월까지는 이게 주춤하다가
3개월 뒤에는 폭발적으로 다시 폭등하고 또 다시 규제 내놓으면 다시 2, 3개월 가만히 있다가 또 폭등하고 이거를 수차례 한 30번씩 반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취약의 반복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리고 건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 뭔지 아세요? 공급을 확 늘리는 방법이 부동산 가격을 좀 잡을 수 있는데 한순간에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지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땡. 공급 폭탄 답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공급을 폭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 완화. 예, 맞아요. 일단 큰 그림을 여러분한테 그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신축 아파트 공급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순간에 늘려갈 수가 없어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립니다. 그거 말고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매매 말고 전세, 월세 물량을 늘려줘야 매매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왜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전세, 월세 공급이 늘어나야 세입자가 어디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뭔가 비교하면서 저렴하고 좋은 데를 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물이 별로 없어요. 한두 개. 1000세대에 전세가 한두 개 있고 서로 전세 들어가려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어디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까? 매매 수요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반대로 전세 월세가 풍부해야만이 매매 쪽으로 가지 않고 전세 월세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매매 수요로 안 가니까 매매가 안정되고 전월세 가격이 이렇게 등시키지 않고 전세 월세가 오히려 공급이 많아야만이 매매 물량도 전세 월세도 가격 안정돼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벽한 공급 그 가격 안정화시키는 완전 날카로운 정답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월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